B 두 팀의 야구 경기에서 5회까지 A팀은 4점, B팀은 5점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5회까지가 이렇게 있는데 처음부터 5회까지는 A팀은 4점이고요. 그리고 B팀은 5점. 여기까지는 B팀이 더 잘했었네요. 얻었고, 그러면 6회부터 9회까지는 각 팀이 얻은 점수의 합이 A팀이 B팀의 3배였다고 합니다. 와우. A팀이 3배였대요. 그럼 그때 점수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를 X점, 여기는 3X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했을 때 9회까지의 경기 결과, 그러면 그때의 결과는 두 개를 더해주셔야 되겠죠. 5회 때까지 점수에다가 6회부터 9회 때까지 점수를 더해줘야만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3x 더하기 4가 되고 x 더하기 5 점이 되는 건데 A팀이 1점 차로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숫자가 더 1만큼 더 크다는 얘기겠죠. 밑에 있는 숫자보다도요. 그래서 3x 더하기 4가 x 더하기 5보다는 1만큼 더 큰 거랑 같다. 이렇게 해서 x의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2x는 6 빼기 4니까 2. 따라서 x가 1이거든요. A의 최종 점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대신에 1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는 모두 몇 점이냐? 7점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동원이와 유리가 매달 받는 용돈회비는 4대3이에요. 동원이가 조금 더 많이 받는 거죠. 한 달 동안의 지출회비도 7대5예요. 동원이가 또 더 많이 쓰기도 합니다. 한 달 동안 지출하고 남은 용돈이 두 사람 모두 2,000원이라고 할 때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액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동원이가 있었고요. 유리가 있어요. 근데 용돈의 비가 있는데 용돈을 동원이가 좀 더 많이 받거든요. 4대3으로 받잖아요. 그래서 동원이가 4x1 받는다. 그럼 유리는 3x1을 받겠죠. 그래서 돈을 좀 써요. 지출을 해요. 근데 지출의 비가 7대5래요. 그리고 지출하고 남은 용돈을 봤더니 남은 용돈은 모두 두 사람 모두 2,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000원이 남았고 유리도 2,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그때 지출한 금액을 표시할 수 있거든요. 4x1 받았는데 글쎄 남은 게 2,000원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걸 뺀 게 내가 지출한 금액이 되겠죠. 3x1이 있었는데 어라? 지갑에 2,000원밖에 안 남았네? 그럼 그걸 뺀 것만큼 내가 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의 비가 7대5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식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동원이 남은 금액 4x에서 2,000원 뺀 거랑 3x에서 2,000원 뺀 거랑 두 개의 비가 7대5가 되면 좋겠다. 5배 한 4x-2,000원이 7배 한 3x-2,000원하고 똑같아야 되거든요. 20x에서 10,000원을 빼면 21x-14,000원. 따라서 x는 4,000원이 되네요. 그럼 두 사람, 동원이가 매달 받는 용돈의 x를 물어봤기 때문에 동원이 x 대신에 4,000원을 집어넣어줘요. 그랬더니 두 개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은 16,000원이 되겠습니다. 69번입니다. 전체 100명의 학생에게 시험을 치르게 했는데요. 60명만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면 40명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합격자는 60명이고요. 그럼 떨어진 사람은 40명이라서 전체가 100명이 되는 겁니다. 최저 합격 점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커트라인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아요. 또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낮아요.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다라고 했어요.
이때 최저 합격 점수를 구하세요 라고 했거든요. 커트라인이 얼마네요. 저희 커트라인을 X점이라고 잡도록 할게요. 그럼 나머지 애들을 다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잖아요. 이 X가요. 그러면 X는 100명의 평균보다 2점이 낮다. 그럼 결국 100명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2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다가 X 플러스 2점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최저 합격 점수는 합격자의 평균보다는 20점이 높아요. 그래서 최저 합격 점수는 합격자의 평균보다 20점이 낮다. 그러면 합격자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보다 20점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X 플러스 20이라 쓸 수 있습니다. 합격을 했으니까 점수가 좀 높겠죠. 그리고 불합격자의 평균은 그걸 2배 한 것보다는 5점이 낮다. 누가? X가. 그래서 X가 불합격자의 평균의 2배보다는 5점이 낮았다 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이 불합격자의 평균을 표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불합격자의 평균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거의 2배가 X 플러스 5가 되니까 불합격자의 평균은 최저 합격 점수를 5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5 나누기 2 점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점을 구할 수가 있는데 곱해주시면 되는 거죠. 공간이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60명이 X 플러스 2점씩 받았다. 또 얘도 40명이 떨어졌긴 했지만 2분의 X 플러스 5점씩 받았다. 100명이 곱하기 X 플러스 2점씩 받았다 라고 하는데 총점은 합격자의 총점과 불합격자의 총점을 더하면 그게 전체 총점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60X 더하기 1200 여기는 괄호가 있는 거고요. 약분하면 20을 뿌려주셔야 돼요. 20X 더하기 100 그것이 100X 더하기 200과 같다. 왼쪽은 80X 더하기 1300이고 오른쪽은 100X 더하기 200이 돼요. 따라서 20X는 1100이 되네요. X는 최저 합격 점수는 5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55예요. 가로가 8이고요. 세로가 6이고요. 높이가 h인 뚜껑이 없는 직류면체가 있었습니다. 이 모양의 물통에 물을 가득 부었거든요. 물을 가득 부었더니 부피가 138이 되었습니다. 옆면과 윗면의 두께가 1cm로 일정하다고 할 때 h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안쪽에 있는 실제의 들이가 더 중요한데요. 양쪽의 두께가 1cm다 보니까 1cm씩 빼면은 가로의 길이는 6이 됩니다. 또 세로의 길이는 1cm씩 빼다 보니까 4가 되겠죠. 하지만 조심할 건 높이인데요. 높이는 뚜껑이 없어요. 그래서 바닥만 빼주시면 되거든요. 바닥만 1cm가 있고 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1cm를 빼시는 거니까 h-1이 되겠죠. 이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했을 때 부피가 138이 나와야 되거든요. 얘가 24다 보니까 나눠주면은 h-1은 24에 몇 배일까요? 일단 24분의 138이 됩니다. 아, 분수가 나오는구나. 약분하니까 2로 하면은 6으로 되겠네요. 6, 22, 6, 38 6, 4, 24가 돼서 h는 그러면은 4분의 27이 되네요. 3번입니다. 71번이에요. A회사에 복사하기를 빌리면 매달 기본요금 3만원은 내야 되고요. 한 장을 복사할 때마다 6원씩 돈을 내야 돼요. 근데 1000장을 만약에 초과했다 그러면은 한 장당 20%를 할인해 주긴 합니다. 근데 그 1000장이 되기 전까지는 1000장까지는 한 장당 6원씩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어느 날에 기본요금과 사용료를 합해가지고 42,720원을 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그날은
몇 장을 복사한 걸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딱 1000장만 복사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기본 요금 3만원에다가 1000장까지는 한 장당 6원이 되다 보니까 1000장을 6원씩 냈다 라고 하면은 3만원 더하기 36,000원이라서 총 금액이 36,000원이 되거든요. 이게 기본 요금이 되는 것이고요. 이건 사용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더 금액이 크다 보니까 1000장보다 더 많이 복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X장 복사했다 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 X장은 1000보다는 숫자가 더 훨씬 큰 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때 기본 요금은 3만원이 되는 것이고 이 X장 중에서 1000장은 무조건 6원씩이에요. 그리고 추가된 분량이 있는데 X장에서 1000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6원씩 원래 내야 되긴 하는데 20%를 할인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80%값만 내면 되거든요. 100분의 80 이렇게 내시면 되겠습니다. 더해주는 거죠. 사용료가 1000장은 6원씩 내겠다. 그런데 초과된 X-1000장은 원래는 6원씩 내긴 해야 되는 거죠. 6원씩 내야 되는데 옆에 걸 약분하면은 5분의 4만 내세요가 되거든요. 그랬더니 돈이 42720이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36,000원이기 때문에 양변에 36,000원을 빼주시면은 얘가 5분의 24가 되는 거죠. 5분의 24배를 한 X-1000은 그러면 36,000원을 빼면 돼요. 0, 2, 7, 6이 되나 봅니다.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역수를 곱해줄게요. 24분의 5를 곱해줍니다. 여기도 24분의 5를 곱해주면 왼쪽은 X-1000이 남게 되고요. 오른쪽은 계산을 하게 되면은 24가 한 번 들어가고 24가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나? 두 번밖에 못 들어가죠? 계산을 미리 해놨어야 되네요. 6720 나누기 23을 해볼게요. 48 빼면은 1920이 되고 여기서 32 8이 되나요? 8 8, 4, 32 8, 26 네, 그래서 280이 되는군요. 그럼 280에다가 5를 곱하니까 1400이 되나요? 그럼 X는 얼마입니까? 2400이 되나봐요. 그래서 총 2400장이 답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마트에서 어떤 과자를 사려고 하는데 6개를 사면은 660원이 부족하고요. 4개를 사면은 460원이 남는데요. 그러면 그 과자를 내가 5개를 샀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는가? 라고 물어봤는데요. 먼저 한 개의 가격을 X로 잡도록 할게요. 과자 한 개의 가격을 X1이다. 근데 그때 금액을 한번 두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6개씩 사면 X1짜리를 6개씩 사면은 그러기에는 660원이 좀 부족해요. 작고요. X1짜리 4개를 사기에는 460원이 남아요. 나한테 있는 돈은 그만큼 된다는 얘기죠. 이 두 개가 같다라고 놓고 구하시면 돼요. 그럼 이 X는 660을 더하니까 1120이 되는 것이고 그럼 X가 56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자 한 개의 가격이 560원인 셈이 되는 거네요. 하여튼간 이 금액을 구하려고 하면은 560원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560원에 4배를 할까요? 차라리 이게 6, 4, 24, 4, 5, 20 2240원에서 460원을 더하는 거니까 2700원이 되거든요. 그럼 2700원짜리를 가지고 2700원 가지고 그거를 560원짜리를 몇 개 살 수 있냐? 5개 사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는데 5개를 사려면은 필요한 금액이 560원에 5배 2800원이란 말입니다. 나한테 있는 돈은 2700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그렇게 사기에는 100원이 부족하다
라고 할 수 있어서 1번이 정답입니다. 73번입니다. 재석이가 석진이에게 처음에 가지고 있던 딱지에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줬어요. 그리고 나서 종복이한테는 남은 딱지의 절반을 주고 5개를 더 줬어요. 그랬더니 10개가 남았습니다. 문제는 재석이가 처음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X개 라고 적겠습니다. 그럼 석진이한테 준 게 몇 개인지 보면요. 처음에 가지고 있던 거의 3분의 1을 주고 2개를 더 줬어요. 그러면 종국이한테 준 거는요. 남은 딱지의 절반이잖아요. 남은 딱지가 뭐냐면은 이 X에서 석진이 주고 남은 거니까 전체 개수에서 3분의 1X 더하기 1을 주고 난 게 남은 거거든요. 그 남은 거의 절반보다도 5개를 더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남은 딱지가 몇 개였다고요? 10개가 된 거죠. 그럼 요거를 다 뭐 하면 다 더하게 되면은 그게 뭐가 돼야 됩니까? 전체 딱지 X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종국이부터 계산해보니까요. X가 1X니까 3분의 3X라고 볼 수가 있겠죠? 3분의 3X에서 3분의 1X를 빼면은 3분의 2X가 돼요. 그래서 3분의 2X에서 빼기가 또 이렇게 뿌려지겠죠? 마이너스 2가 되는구나. 거기를 절반을 먼저 한 다음에 5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얘를 또 뿌려서 2분의 1 곱해주면은 2가 약분되면서 3분의 X 마이너스 1인데 더하기 5가 되네요. 종국이한테 모두 3분의 X 플러스 4개를 준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석진이한테 준 개수에다가 또 종국이한테 준 개수에다가 남은 개수를 다 뭐하면 얘네를 더해주면은 그게 뭐가 돼야 되죠? 처음 가지고 있던 딱지의 개수가 돼야 되니까요. 이걸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왼쪽은 3분의 2x 더하기 16 그것이 x다. 전부 세배를 해줄게요. 그럼 2x 더하기 48은 3x다. 그래서 x는 48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74번입니다. 흰색과 빨간색의 페인트가 A 용기에는 1대7의 비율로 섞여 있고요. B 용기에는 5대3으로 흰색이 약간 더 많이 섞여 있어요. A 용기와 B 용기의 페인트를 모두 섞어가지고 흰색과 빨간색이 3대4, 결국은 좀 빨간색이 많도록 섞인 700g 만들었습니다. 이때 A에 들어있던 페인트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한번 그림으로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가 있고 B 용기에 들어있는 페인트가 있어요. 그걸 섞어가지고 전체 700g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비율이 약간 다르죠. A에는 흰색이 1이고 또 빨간색이 7이에요. 근데 B에는 흰색이 5고요. 빨간색이 3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3대4 흰색이 약간 적은 이런 어떤 700g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위에는 지금 흰색이 되는 것이고요. 아래 부분은 빨간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을 한번 색칠해 볼까? 자,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포인트 잡아가지고 식을 세워도 괜찮겠네요. 그쵸? 흰색으로 해도 괜찮고요. 우리는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 건데 그러면은 결국 구하려고 하는 것은 A의 용기에 들어있는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A의 용기 양을 Xg이라고 잡아주면은 B는 전체가 700이 되었기 때문에 700에서 X만큼 제외하고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빨간색으로 한번 구해보자. 색칠도 예쁘게 했으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빨간색은 여기 있는 양은 Xg의 8분의 전체 8로 봤을 때 7만큼 들어있다. 그리고 700-Xg의 8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 700g 전체의 7분의 4가 되나요? 이게 같아야만 해요. 그래서 오른쪽을 간단히 해봤더니 7이 100번 들어가니까 400이 나오네요. 오른쪽은 400인데 분수를 없애기 위해서 전체를 다 8을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7x 더하기 8은 약분되고 3배한 700-x는
400의 8배, 3200이 되는 것이고요. 4x는 그러면은 1100이 됩니다. 나눠주면은 x는 275g이 돼요. 답은 4번 75번이에요. 두 섬 A, B 사이를 속력이 5km인 보트를 타고 왕복했더니 5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그렇구나. 속력이 5km인 보트를 타고 왔다 갔다 했는데 5시간이나 걸렸대요. 강물은 A에서 B를 향해서 시속 3km로 흐르고 있습니다. 두 섬 A, B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거리를 xkm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A가 위에 있고 B가 아래 정도에 있나 봐요. 그래서 A에서 B로 이렇게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보트는 자체적으로 5km의 속력을 갖고 있는데 또 강물도 유속이 있어요. 흐르는데 3km/s로 흐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내려온다 라고 가정하면은 배 속력이 5km/s가 되기 때문에 내려올 때는 실제로 5하고 3을 더해서 8km의 빠르기로 내려오게 될 거예요. 5 더하기 3. 강물이 팍팍 밀어줍니다. 한마디로 8km/s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그 대신 거꾸로 올라갈 때는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3km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니까는 빨리 갈 수가 없을 거예요. 배가 5km 간다 하더라도 3km만큼 약간 저항을 받아서 그만큼 빼줘가지고 실제로 1시간에 2km/s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거리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거리가 x가 되거든요. 이 총 거리가 xkm다.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마찬가지로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지금 xkm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xkm 올라가고 xkm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둘 다 x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럼 시간을 표현할 수 있는데 그때 걸린 시간,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2니까요. 2분의 x라고 잡아줄 수가 있고요. 얘는 시가 됩니다. 또 내려올 때 걸린 시간도 총 가야 될 거리를 속력 8로 나눠주면 되는 거잖아요. 이 시만큼 걸리게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총 5시간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5가 되면 되는 거거든요. 올라갈 때 걸린 시간 2분의 x랑 내려올 때 걸린 시간 8분의 x랑 합하면 전체가 5가 돼야 한다. 양변에 8 곱할게요. 4x 더하기 x는 5, 8에 40이라서 5x가 40이니까 x는 8. 총 8km의 거리를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답은 3번입니다. 6번입니다.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는데 토끼는 거북이보다 200m 뒤에서 거북이와 동시에 출발하였습니다. 거북이의 총 경주거리는 2km이고요. 거북이는 1분에 15m로 가고요. 토끼는 거북이의 2배 속력이니까 아까 거북이가 분속 15m였기 때문에 토끼는 그러면 2배라고 하면은 분속 30m로 가게 되겠네요. 달렸다. 토끼가 중간에 잠을 잔 후 다시 결승점으로 달려왔을 때 결승점에는 이미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와 있었대요. 그럼 과연 토끼는 몇 분 동안 잠을 잤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X분 동안 잠을 잤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결승점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출발을 할 적에 거북이보다도 더 뒤에서 토끼는 얼만큼 200m 뒤에서 출발을 했어요. 동시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 땅 해가지고 거북이도 자기만의 속력으로 가고 토끼도 자기만의 속력으로 가는데 거북이는 속력이 15m/분이거든요. 1분에 15m 가요. 토끼는 거기에 2배예요. 그럼 30m/분으로 가긴 하겠죠. 근데 거북이가 가는 거리는 2km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만큼이 2km. 근데 우리가 미터랑 분이기 때문에 2km를 미터로 고치게 되면은 2000m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토끼는 총 얼마큼 가야 될까요? 2200m만큼 가야 되겠죠. 200m 뒤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 여기서 거북이 시간하고 토끼 시간을 한번 비교해 볼까 하거든요. 거북이는요 2000m를
15m/분으로 달렸습니다. 쉬지 않고 그냥 계속 꾸준히 갔기 때문에 이게 우리 거북이에 걸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네, 토끼는요, 총 가야 되는 거리는 2200이 되겠습니다. 2200m를 속도의 2배, 30m/분으로 갔거든요. 이렇게 갔으면 이거밖에 안 걸렸을 텐데 잠을 잤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 잠을 잔 시간만큼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더 오래 걸렸어요. 잠을 좀 많이 잤기 때문에 그 X분을 더 더해주게 되는데, 두 개를 비교하면 두 개가 똑같은 게 아니라 거북이가 5분이 더 덜 걸렸어요. 왜냐면 거북이가 토끼보다 5분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짧게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토끼의 시간에서 5만큼 더 작은 게 거북이에 걸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잠을 잔 시간 X시간이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토끼가 걸린 시간은요. 근데 총 비교를 하자면 거북이가 걸린 시간이 있고 또 토끼가 걸린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 중에서 거북이 시간이 더 짧아야 돼요. 예를 들어 거북이가 15분 걸렸다면 토끼가 20분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야 거북이가 더 먼저 도착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5를 뺀 거랑 같아야 된다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5로만 약분이 돼요. 그럼 3분의 400이 되고요. 얘도 5로만 약분이 되네요. 5로 하면은 6 되고요. 5로 하면은 5로 하니까 5, 4, 20, 5, 4, 20. 또 2로 되는군요. 3분의 220이 되겠어요. 3분의 400은 똑같다. 3분의 220 더하기 x 마이너스 5가 됩니다. 그럼 x는 3분의 400에서 빼기 3분의 220을 하고 더하기 5를 하면 되니까 앞에가 3분의 180, 60 더하기 5가 돼서 총 잠잔 시간은 많이 더 잤네요. x는 65분이 되겠습니다. 은정이와 영철이가 2.3km 떨어진 지점에 있는데요. 은정이는 분속 55m, 영철이는 분속 60m로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마주보면서 요이 땅 하고 걸었는데, 이때 은정이하고 같은 지점에서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출발한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는 분속 200m로 영철이 쪽으로 뛰어갔다가 다시 영철이를 만나면은 은정이 쪽으로 가고, 또 은정이를 만났다가 다시 영철이 쪽으로 가고 해서 뛰어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강아지가 뛴 거리는 모두 몇 킬로미터입니까? 라고 했거든요. 그럼 두 사람이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만 구하면 돼요. 과연 몇 분 후에 만나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그때까지 강아지는 계속 뛰었거든요. 1분에 200 정도 뛰기 때문에 그 시간만 구한다면은 200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둘이 X분 후에 만난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은정이가 간 거리가 조금 더 적을 텐데, 은정이가 간 거리는 55m/분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다. 그리고 영철이가 가는 거리도 60의 속력으로 X분 동안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뛰어간 거리를 더하면 그게 전체 거리 2300이 돼야 되니까요. 먼저 분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은정이가 간 거리하고 영철이가 간 거리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이게 2300이 돼야 되는데요. 115x는 2300이 되니까 x는 20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20분 동안 부지런히 걸은 거거든요. 그럼 강아지도 그 만날 때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니까 20분 동안 뛰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00의 능력으로 20분 동안 열심히 뛰었구나, 똥 빠지게 뛰었구나 하면은 걔는 4000m로 움직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킬로미터로 고치라고 했으니까요. 답은 4km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물통이 있었는데요. 그 물통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수로는 1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A 호수의 1시간 능력을 우리는 1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시간 동안에 물을 가득 다 채울 수 있대요. 그리고 B 호수로는 2시간이 걸린대요. 그럼 B 호수의 1시간 능력은 전체의 2분의 1을 채우는 능력입니다. 또 얘네들은 물을 채우는 데 드는 거고요.
C 호수는 물을 빼내고 있어요. 빼내는 능력, C의 빼내는 능력은 4시간이니까 1시간 동안 전체의 4분의 1을 빼내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럴 때 AB 호수로는 물을 넣음과 동시에 C 호수로 물을 빼낸다 라고 했을 때 물을 가득 채우려면 몇 분이 걸리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X분 걸린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A 호수랑 B 호수는 물을 넣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C 호수로는 물을 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1시간 동안 능력을 우리가 잡아놨기 때문에 일단 분으로 구할 수는 없고요. 먼저 몇 시간인지를 구하신 다음에 다시 그거를 분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X분으로 하지 말고 일단은 X시간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이제 X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X시간 동안 A랑 B랑 들어오는 양을 더하고 C를 빼면 되잖아요. 그게 전체 1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가득 채우게 되는 거죠. 전체를 1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요. 전체 물의 양을 1로 잡도록 할게요. 그러면 X시간 동안 A가 물을 얼만큼 받느냐? 1시간 동안 1만큼 받기 때문에 X시간 동안은 X만큼 물이 들어옵니다. 또 B는 1시간에 2분의 1만큼 채우기 때문에 X시간 동안은 2분의 1 X만큼 물을 채워요. C는 1시간에 4분의 1만큼 물을 빼내기 때문에 X시간 동안은 4분의 1 X만큼 물을 빼냅니다. 이 양이 1이 돼야 되거든요. 전체를 4를 한번 곱해볼게요. 4x 더하기 2x 마이너스 x가 4가 돼야 되고 5x가 4야 되기 때문에 x는 5분의 4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분의 4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이거 다시 분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60을 곱해줍니다. 그럼 분으로 바뀌게 될 텐데 5가 한 번, 5가 12번이 돼서 정답은 총 48분이 지나야만 물이 가득 찬다 라고 해서 2번이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3x 플러스 1인 정사각형을 붙였어요. 7번째 도형의 둘레의 길이가 364가 된다고 치면은 x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첫 번째는 도형에 하나, 둘, 셋, 4개가 들어가네요. 얘는 둘레가 4칸이 되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칸이 되는데요. 8칸이 되고요.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둘이 되네요. 그럼 규칙이 보이는 것 같은데 점점 4씩 커진다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4의 배수. 얘는 4의 배수에서 첫 번째가 되는 거고 얘는 4의 배수에서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얘는 4의 배수에서 세 번째가 되니까 뭔가 깔맞춤 느낌이 납니다. 세 번째면은 3을 곱하고요. 두 번째면은 1을 곱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바로 7번째가 되거든요. 그럼 7번째는 뭐를 곱해야 될까요? 네, 7을 곱하셔야 됩니다. 4한테 7을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얘가 7번째이기 때문에 4한테 7을 곱해주면 몇 칸인지가 나와요. 아하, 총 28칸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데 그 28칸이 각각이 몇 cm가 되는 겁니까? 3x 플러스 1cm가 되거든요. 이 둘레가 364가 되는 거예요. 28로 나눠 떨어지면 말이 되겠죠? 그래서 28 나눠주면은 한 번 들어간다. 28. 그럼 84가 남으니까 3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3x 플러스 1이 13이 돼야 되는 것이고 x는 그래서 4.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80, 세로가 50인 직사각형이 있는데 전피가 C에서 출발해요. 그래서 1초에 2cm씩 속력으로 움직이는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직사각형의 번을 따라서 움직이다가 A, B 위에서 멈췄다라고 했습니다. C에서 출발을 먼저 했고요. 이렇게 움직였구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는데 지금 A, B 위에서 멈췄다고 합니다. 이때 사각형 ABCD 넓이가 2480이다. 얘가 2480일 때 그럴 때 AP 길이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P가 움직인 시간은 얼마입니까? 라고 했는데 전체 넓이가요. 80 곱하기 50이라서 4000이거든요. 그럼 4000에서 2480을 빼니까 1520이 됩니다.
이 삼각형이 1520이 되나봐요. 윗변의 길이는 80이 되니까 이 높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높이가 얼마인지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80에 h 곱하고 2분의 1까지 곱한 게 152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40이 되니까 00 하나씩 없어지고, 그럼 4h가 152가 되는 거네요. 그럼 h는 4, 32, 48, 32가 되죠. 그러면 h가 38이 되는 거니까 나머지 길이, 그 위에는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은 12가 되는 것이고요. 그럼 전 P가 움직인 시간은 몇 초입니까? 라고 했는데 총 움직인 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개미가 이렇게 움직이고 거기다 이만큼 더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총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움직인 거리는 50만큼 움직이고 다시 80만큼 왼쪽으로 가고 거기다가 12만큼 더 내려간 거잖아요. 그래서 총 142cm만큼 움직인 겁니다. 142cm만큼 움직였는데 그거를 매 2cm/초로 움직인 거잖아요. 따라서 나눠주게 되면은 71초가 걸렸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정답입니다. 81번입니다. 시가 있고요. 여기서 구하려고 하는 건 전체 벌의 수가 되거든요. 전체 벌의 수를 x마리라고 놓고서 식을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전체 x마리 중에서 5분의 1은 카단빛꽃으로 갔대요. 그러면 5분의 1의 수는 카단빛꽃으로, 3분의 1은 시리도라 꽃으로 갔대요. 전체의 3분의 1은 시리도라 꽃으로, 그들의 차 3분의 1의 수가 더 크거든요. 그럼 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요. 그게 차인데 그 차를 3배한 수, 3배한 수는 협죽도 꽃으로 갔다고 합니다. 나머지 한 마리 벌이 있는데요. 이 한 마리 벌은 캐디카 향해 도취되어 날아가 버렸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벌의 수는 다 얘네들을 더해가지고 그것이 뭐랑 같으면 되는 겁니까? 전체 벌의 수는 x마리다 라고 잡아놓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분수가 싫어가지고 전부 다 밑에 있는 15를 곱해주도록 할 건데요. 그러면 3x 더하기 5x에다가 더하기, 원래는 그냥 x였는데, 그쵸? 원래는 x였는데 그거를 또 15배를 하다 보니까 15x가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원래는 5분의 3x였는데 15배를 하니까 9x가 되고요. 거기다가 또 1도 15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더하기 15를 했더니 15x가 나오겠습니다. 양쪽에 15x 똑같은 거는 없애주시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x가 넘어가서 x는 15가 되네요. 모두 15마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 그럼 벌의 수가 일정할 때 라고 했어요. 벌의 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벌의 수가 15마리로 딱 정해졌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벌의 수가 15마리로 딱 일정하게 정해졌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밑줄친 부분을 만약에 2배로 바꿨어요. 3배가 아니라 2배로. 그렇다면은 날아가 버린 마리는 모두 몇 마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전체가 15마리가 되게끔 만들어달라 이런 뜻인 거고요. 15마리의 5분의 1은 3마리입니다. 카단빛 꽃으로. 3분의 1은 5마리예요. 시리도라 꽃으로 갔어요. 이것들의 차가 지금 2마리잖아요. 5 빼기 3. 2마리를 3배한 수. 6마리가 바로 맞나요? 2마리. 3배한 수인데 여기서는 그걸 2배 했다고 바꾸라고 하는 거구나. 그럼 얘를 2배한 수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차가 2인데 그거를 2배 하잖아? 그러면 4마리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협수도로 날아갔다. 그럼 모두 3마리, 5마리, 4마리니까 12마리가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가 몇 마리가 돼야지 딱 15마리가 될까요? 얘는 15마리에서 총 12마리를 빼면 되는 거니까 3마리가 날아갔다네 라고 말하시면 되겠죠? 이번의 답은 3마리가 되겠습니다. 1082번입니다. A 열차의 길이는 360m, B는 200m예요. 두 열차가 어떤 철교를, 똑같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A 열차는 30초, B 열차는 25초가 걸렸습니다. A, B 두 열차의 속력이 같대요. 그때 그 속력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다리가 있다고 한번 쳐볼게요. 다리가 있는데 이 다리를 완전히 통과해야 되거든요. 완전히 통과하려면은 다리 길이만큼도 움직여야 되지만 기차 길이만큼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떤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해서 완전히 통과한다는 것은 자기 몸만큼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기차가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야 완전히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는 다리 길이만큼도 움직이지만 또 자기 길이만큼도 더 빠져나가야 완전히 통과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는 다리 길이 더하기 기차 길이가 되겠습니다. 다리 길이도 움직이지만 기차 길이도 움직여야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 거예요. 움직인 거리는 다리 길이 만큼도 움직이고, 그리고 기차 길이 만큼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이게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이 다리 길이를 몰라요. 어떤 철교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어떤 철교의 길이를 xm라고 잡아놓고요. 처음에 A가 움직인 한번 거리를 볼게요. A는 다리 길이만큼도 움직여야 되고 자기 몸통 길이만큼도 움직여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A의 속력이 30초예요. 그러면 A의 빠르기, A의 속력은 시간이 30초 걸렸으니까 시간을 나눠주면 이게 바로 A의 속력이 되겠습니다. 그럼 B의 속력을 구해보면은 B가 움직인 거리는 다리 길이만큼 움직이고 자기 몸통 길이 200m만큼도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그렇게 걸리는데 시간이 25초 걸렸다는 거거든요. 이게 속력이에요. 근데 그 두 열차의 속력이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같다라고 놓고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는 가로를 곱해주시고 지그재그 곱한 것이 똑같은 거잖아요. 25배 한 x 더하기 360은 똑같다. 30배 한 x 플러스 200이 되는 것이고요. 숫자가 크니까 양쪽에 똑같이 5로 나눠줄게요. 그럼 5가 되고 얘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은 5x 더하기 1800은 똑같다. 6x 더하기 1200. 그럼 그때 x는요 600이 되거든요. 이거는 다리 길이가 되는 거예요. 다리 길이가 600m다. 우리가 속력을 물어봤단 말입니다. 속력은 바로 이거 혹은 이거를 구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x 대신에 600을 집어넣어줘요. x가 600이라고 하더라. 그러면 600 더하기 360 한 다음에 30을 나눠도 괜찮고요. 600 더하기 200 한 다음에 20을 나눠도 괜찮아요. 그러면은 960을 나누기 30을 하는 거다 보니 32가 나오겠네요. 따라 속력은 32m/초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12% 소금물 300g에서 소금물을 조금 퍼냈어요. 그 퍼낸 소금물의 양을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그 양을 xg이라고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xg을 퍼냈다. 그러면 남아있는 거는 300-xg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12% 소금물 300g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xg을 퍼낸 겁니다. 그럼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300-xg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그 xg만큼 맹물을 부었어요. xg만큼 맹물을 부었고, 그리고 또 다시 소금물 섞었습니다. 6% 소금물 섞었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8% 소금물 450g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퍼낸 소금물의 양을 구하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xg을 여기서 빼냈기 때문에 12% 소금은 300-xg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더해봤자 소금물을 뺐다가 다시 또 맹물을 xg을 넣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300g은 유지하게 되는 것이고요. 450g이 나오니까 얘는
150g이라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전체 양을 구했는데 그 양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얘가 지금 300-xg이고요. 얘는 xg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0g이 되는 것이고 이 전체가 450g이 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 가지고 구해보도록 할 건데 소금이 여기에 이렇게 있겠고요. 여기도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가게 될 텐데요. 얘는 맹물이기 때문에 소금이 전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맹물이다. 소금은 없다. 라고 해서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300-xg 속에 비율이 12%로 소금이 들어있는 거예요. 얘를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2만큼 소금이 들어있고요. 여기는 소금이 없어요. 맹물입니다. 얘는 150g 중에 6%만큼 소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분의 6이 되는 것이고요. 얘는 450g 중에 8%, 100분의 8만큼 소금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 소금의 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금이 각각 들어있긴 하겠죠. 그래서 그 소금의 양이 서로 어때야 돼요? 다 더한 게 같아줘야 되겠습니다. 0은 됐고요. 100을 양변에다 곱해주면 이렇게 이제 식이 됐는데 12를 곱해주니까 3600 마이너스 12x를 하면 0, 5, 3, 5, 6, 30, 900은 0, 5, 8에 40, 8, 4, 32가 되겠죠. 그러면은 12x가 넘어와가지고요. 3600은 없어지는구나. 그러면 900이 되겠네요. 그럼 x는 12분의 900이 되니까 3으로 약분하면은 4, 3으로 약분하면은 300. 그럼 x는요. 75g이 돼요. 그래서 퍼낸 소금물의 양, 얘가 몇 g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75g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퍼낸 소금물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있어요. 퍼낸 소금물은 xg을 퍼냈었잖아요. 근데 그 xg도요 12%였거든요. 근데 x가 지금 75g이 나왔습니다. 75g 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을 물어보는 거죠. 얘는 75g이었다. 근데 그게 퍼센트가 12%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소금의 양은 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12만큼 들어있다 라고 해서 25가 3번, 25가 4번이에요. 그럼 4가 1번, 4가 3번이 되는 거니까 3, 3은 9g이 들어있는 겁니다. 정답은 75g과 9g이 되는 거. 84번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성량계비를 이용해서 도형을 만들었는데요. n단계가 갔을 때 그때 성량계비 개수는 도대체 n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개수를 쳐보니까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16개가 되네요. 얘는 16개가 되는 것이고요. 그 16개에다가 좀 몇 개가 더 추가가 되는데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이 추가되는 거죠. 얘는 그러면 16 더하기 6이 되겠구나 라고 하는 거고요. 또 얘도 거기에다가 3개가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16 더하기 6이 몇 번 추가된다? 2번 추가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3단계면은 여기다가 2개를 추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n단계다. 그러면 n보다 하나 더 작은 거에 만큼 추가를 할 거잖아요. 그때 성량계비 개수는 원래 16개에다가 6이 몇 번? n-1번 추가가 될 겁니다. 그래서 6n 더하기 10이 되는 거죠. 이게 1번 답이 되는 것이고요. 220개의 성량이다 그러면은 6n 더하기 10이 그럼 바로 220이 되면 되는 거니까 6n이 그럼 210이 되는 것이고요. n은 6, 38, 6, 5, 30 따라서 몇 단계가 되는 거죠? 35단계가 답이 되겠습니다. 1번 답은 6n 플러스 10, 2번 답은 35가 돼요.